한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연구소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물론 간밤에 뉴욕 증시의 경우에도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시장에서 무언가 또 반도체주들의 강세 속에 대장주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네. 지수단의 변동은 왜 그렇게 크지 않은 걸까요? 이 에코프로 때문에 시장이 좀 이제 변동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간밤에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사실 좋아지고 있죠. 이 빅테크 쪽의 흐름 좋아지고 있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사실 전반적인 시장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밤에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한 만남이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앨런 재무장관이 이 물밑에서 또 협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이게 이 시장의 상승을 가늠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입니다만 이 에코프로가 좀 문제죠. 이 에코프로 내용이 엮이면서 지수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좀 급락이 나오면서 분위기 안 좋으니까는 성장주 속에서 또 좀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 거고, 다만 실적주들은 좀 급등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실적이 안 나오는 정도 좀 빠진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에코프로 내용 때문에 우리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커다란 그림은 부채 한도 협상이란 말입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오늘 밤에 협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 옐런 재무장관도 협상하고 있다고 했고요. 지난번에 미뤘던 협상을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오늘 밤에 당장 결론이 안 난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세부 사항을 좀 조율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조만간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시장에서 우려할 거는 우리가 계속 나왔던 경기 우려감이라든가 금리 인하가 드실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부채 한도 협상만 잘 된다면 시장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에코프로의 어떤 그런 우리 개인적인 종목 때문에 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결국 시장을 주도할 종목으로 보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없다면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실적주에서 또 다시 한번 성장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확실한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한 종목을 보자. 그동안 저희가 실적이 기대된 종목을 좀 포트 안에 많이 매수했는데 이제는 성장주도 좀 같이 봐야 될 때가 오는 것 같다라고 힌트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실적으로 기대했던 종목이 자동차 부품으로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SL이 실적이 발표되고서는 장중에 거의 4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39,900원까지. 그러니까 SL이 1조가 노는 종목인데 어제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못 가기도 하고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다 말기도 하는데 SL 같은 경우는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딱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실적 발표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는 바로 못 갔죠. 다만 실적이 확인되고부터 오늘 시장이 사실 그 상승 종목 개수보다 하락 종목 개수가 2배나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SL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자동차 부품 쪽은요. 현대가 좋다 보니까는 이쪽으로 다 지금 이제 지금 실적이 다 같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는 거고 1분기가 좋았는데 이게 깜짝 실적이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2분기도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부품 쪽은 계속 좋게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L 같은 경우도 이제 목표가를 좀 넘어섰기 때문에 수익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엊그제 말씀드렸던 MVH 코리아 보게 되면은 요게 지금 어제까지 이제 급등이 이어지다가 유증을 발표하면서 지금 하락이 나온 겁니다. 다만 유증 금액이 300억인데 이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180억이 시설 자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MVH 코리아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가 이제 MVH 부품이죠. 제네시스에 들어가고 있고 새로운 사업이 배터리 팩이기 때문에 아마 180억 시설 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이 시설 자금이 배터리 팩 쪽으로 들어간다거나 현대기아 보시면 지금 멕시코에서 또 사업을 키우고 있거든요. 멕시코에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등하다가 다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보유가 좀 맞는 거고요. 시설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 나왔을 때 급등하니까요. 그때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바로 엊그제 말씀드렸던 대한제당을 좀 보게 되면은 오늘 식품 관련주가 다 급등하고 있죠. 대한제당 역시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식량값이 급등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도체 다음은 식량이다. 이런 우려감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역시나 이런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 그렇다면은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두 가지 종목은 요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L처럼 뭐 실적을 기대하는 종목이냐, 혹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냐, 모멘텀이 그렇죠. 확실한 두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날이 굉장히 덥잖아요. 네. 오늘 29도, 30도까지 육박하던데. 30도까지 올라간다고 나왔는데 네. 제가 이 방송 보다 보니까 열기가 한여름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위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위 먹지 말고 우리 수익 먹자고 SL처럼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네.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과 이벤트를 급감 열어보겠습니다. 종목명을 제일 먼저 맞춰주시는 분에게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그 네. 31가지 아이스크림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네.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는 교환권을 전해드릴게요. 어떤 종목인지 예의주시해 보시고요. 첫 번째 종목의 이벤트가 나갈 수도 있고 두 번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작진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이 한시도 시선되지 말고 정답을 올려주세요. 그럼 네. 첫 번째 종목 무엇일지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에 모멘텀은 원전과 관련해서 네. 근데 확실한 모멘텀이라고 했으면은 사실 원전은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모멘텀이 변하지 않는 정책. 네. 지금 원전 정책은 현 정부에서 꾸준히 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해외 수출이 좀 살짝 어려지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수주를 주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 이만큼 확실한 게 없을 것 같다라는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신한울 원전 3, 4, 5기가 제작에 돌입했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 수출이 아니라 국내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한울 원전 3, 4, 5기가 원래 문재인 정부 시대에서는 이제 탈원전으로 이제 취소가 됐다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짓기 시작한 건데 이게 지금 1,400메가와트급이기 때문에 원전 2기를 짓는 거고요. 이게 지금 주기기, 그러니까는 이 주기기는 원전의 핵심 장비인데 이 주기기 제작 착수식이 바로 어저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기 다음에는 배관 케이블 같은 것들이 2조 원대가 발주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한울 원전 3, 4기만 하더라도요. 3월 달에 한선에서 이 두산 에너비트에 2조 9천억대 발주가 시작됐고 이거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배관 케이블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 협력하고 어쩌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정부에서 수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펌프나 배관, 케이블 같은 보조기 계약이 향후 10년간 2조 원대이기 때문에 이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특히나 2조 원대 지금 R&D 계획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세계 에너지 위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내일 모레 같은 경우도 이제 흑해에서 또 흑해 협정 취소한다고 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도 G7 정상회의와 유럽에서 또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는 건데 세계 에너지 위기를 돌파할 때 아니라 원전으로 지금 이제 꼽고 있는 거고요.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 전문 인력 양성하고 지금 SMR을 비롯한 차세 원전 기술 개발에 민간이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확실한 거고요. 지금 수주가 발주가 돼서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 또 대장 중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정책의 기조가 이 원전주들에게는 가장 큰 모멘텀이다 그렇죠.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그 현덕의 덕분에 선택을 받았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많은 원전주 안에서 일진파워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G2파워, 일진파워가 있는데 네. 일진파워가 지금 핵융합이라는 재료까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일진파워를 말씀 좀 들어보는 건데 이름도 일단 뭐 파워 있게 좀 갈 것 같고 네. 주가도 보시면은 충분한 조정 이후에 조정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원자력 발전 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차세대 원자력 개발과 관련된 개발과 설계 제작에 참여하고 있고요. 원자력 연구원의 국책까지 주요 기관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원전하면은 그냥 일진 파워다 이렇게 좀 공식이 좀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핵융합 발전 기술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건데 1998년도에 설립한 연구소를 통해서 핵융합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냐면 핵융합이라는 것이 그 태양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원리로 지금 핵융합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건데 지금 이 헬리온이라는 그 스타트업에 지금 이제 오픈 AI 우리 AI 아버지죠. 샘 울트만이 투자해가지고요. 이 헬리온이
MS에다가 핵융합 발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30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그 보급을 한 건데 이 핵융합 발전이 좀 다가와 있다는 거죠. 이 핵융합 발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바로 일진파워이기 때문에 일진파워는 최근에 급등했던 게 다 핵융합 때문이거든요. 그 핵융합 플러스 원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에서 또 이제 우리 지금 3, 4호기가 또 추진되고 있는 것만큼 일진파워로 단기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같은 시장에도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일단 우리가 이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협상이 지연되면서 급락이 나왔던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해외 수주가 아니라 국내 수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올라간 부분이 또 핵융합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일단 정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요. 정고점을 돌파하는 17,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4,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일진파워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고 그중에서 이제 제작진의 컴퓨터 기준으로 가장 먼저 글을 올려주신 분은 남창훈 님이셨어요. 이렇게 몸풀기 게임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아깝네요. 아깝네요.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 매일경제TV로 오신다면은 최현웅 매니저님이 직접 아이스크림을 또 사주실 수 있겠죠? 오시면 제가 사드릴 수 있는데. 안 오시겠죠? 뭐 설마 오시겠습니까? 한번 와보세요. 네,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은 몸풀기 게임이고 두 번째 정말 본격적으로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제작진 기준, 컴퓨터 기준으로 가장 먼저 올라온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히토류 통제 강화한다. 또 토류 나왔네요. 또 토류. 요거는 이제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격도 너무나 좋고 이게 이번 주말에 강력한 재료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이제 히토류 통제 강화한다는 건 사실 원래 다 알려진 내용인데 이게 이제 우리 그 무역협회 보고서 통해서 공식적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기술 통제로 공급망 장악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원래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만은 무역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서가 이제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히 나오고 있는 건데 히토류하고 히토류 연구 자석 관련 기술의 수출 금지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보시면 이제 히토류 제조 기술까지도 해외 이전 규제 대상에 신설을 해서 중국이 이걸 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히토류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규제,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히토류 채굴 재련 기술이라든가 성강 기술 이런 거 다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중국이 히토류 매장량 1등이라서 이쪽에서 어쨌든 기술력이 좀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이걸 제안하겠다는 이야기는 중국이 지금 어쨌든 서방 국가의 이 어떤 유럽과 미국과 지금 어떤 싸우고 있잖아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G7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 정상회의 이후에 일요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구도를 보시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대만 발언을 건들고 갔죠. 그러면서 안 좋아졌던 게 지난주까지도 우리 또 외교부하고 중국 언론하고 또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 한미일 정상회담은 중국을 견제하는 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히토류 관련주가 결국에는 또 어떤 중국을 좀 자극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좀 급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모멘텀을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히토류 관련 종목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요. 그중에 하나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하면 굉장히 종목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최현웅 매니저의 눈 안에 가격도 좋고 재료도 있는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상신전자가 가장 먼저 나온 건 유니온이 많았거든요. 근데 상신전자 갖고 오셨네요. 근데 그 히토류를 실제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유니온 머티리얼. 근데 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갖고 제품을 만드는 게 상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상신전자가 이제 좀 주가도 좀 가벼운 모습에 있어서 상신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페라이트인데. 이 페라이트가 히토류와 비교한다면은 400에서 500도씨에도 이 고온에서 견딜 수가 있고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히트로 대신에 페라이트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다만 페라이트가 히트로 대비해서 자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좀 약점을 또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요. 상신전자가 이 페라이트 코어로 전기차 리액터 시제품을 이제 공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나온다면은 지금은 시제품이지만은 실제로 대량 공급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 페라이트 코어로 시제품을 공급한 기업은 상신전자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페라이트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기업은 유니온 머티리얼이고, 그걸 제품화한 것은 상신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유럽 그 G7 정상, 이 주말에 있을 G7 정상회의에서 지금 G7 정상들하고 유럽이 또 어떤 러시아든 제재까지 같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EU 같은 경우도 히트로 쓰지 않는 패신저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연구 자석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히트로 쓰지 않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유럽의 8개 국가 20개 연구 기관이 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히트로 관련주로서 상신전자를 말씀드리면서 요거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페라이트 관련해서 급등이 쭉 나왔다가요. 쭉 올랐다가 다시 쭉 빠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하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점에 바로 주말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기술적 반등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7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 저점은 좀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4,500원으로 손절가 정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700원, 손절 가격은 4,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게 또 이벤트가 걸려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번 꼬았어요. 딱 페라이트라고 키워드를 드린 게 아니라 히토리를 드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히토리 관련주를 눈여겨봤는데 그의 대체가 될 수 있는 상신전자가 정답이었습니다. 과연 정답자가 나왔을지 확인해 볼까요? 킴미샤님이 홀로서 정답을 맞춰주셨대요. 아마 이제 항상 제가 대장주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유니온이나 유니온 모터를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이제 유니온 모터 같은 경우는 좋기도 하지만 상신전자도 실제 제품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보시면은 대장주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목을 좀 같이 보시면 되고, 정답 못 맞히신 분들은 그게 정답일 수 있는 거니까 그 종목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킴미샤님은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교환권 쿠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최현동 매니저님,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에 무방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하락 종목 개수가 2배나 많은 상황인데 결국 어떤 거를 봐야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종목으로 대응할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현덕이 덕분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